존경하는 보령 시민, 서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나소열입니다. 저는 오늘 보령 서천을 더 새롭게, 더 힘있게 변화시키겠다는 일념과 당당함으로 보령 서천 지역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라고 위로하고 지켜주신 보령 서천 주민들의 사랑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잘되라고 더 큰일 하라며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을 믿고 보령 서천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저의 정치생활 30년, 그동안 어려운 길도 있었고 험한 산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시대정신과 함께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에 항상 지역의 주민들이 계셨고 그러한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나소열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문화체육 부지사로서 국정, 도정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더 큰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분권 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충남 문화체육부지사로서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성장시키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광야에 나와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였고 다행히도 실패 뒤에는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겸비하고 지역과 중앙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저 나소열이 딱 좋지 않습니까? 보령 서천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뛰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령 서천, 새로운 부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했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100원 택시의 성공은 이제 지역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않는 단식투쟁을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마침내 1조 2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분권 비서관직을 수행하며 지방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나소열의 경험과 능력, 일에 대한 추진력을 인정하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제 보령과 서천 주민들께서 나소열을 선택해 주신다라면 그동안 획기적인 변화 없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라는 그 열망을 담아 반드시 보령과 서천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심정으로 네 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듯이 저에게 주어진 숙명을 겸허히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저 국민을 믿고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대통령과 도지사의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그 열매가 보령 서천의 새로운 부흥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저 나소열,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무소화하고 국민을 위해 가장 앞서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혁신하고 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보령 발전에 딱 좋아, 서천 발전에 딱 좋아, 대한민국 발전에 딱 좋아. 보령 서천 국회의원은 바로 나소열이 딱 좋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청남도의 이제 서남단, 보령 서천 청양 부여
특히 이쪽에 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제가 도청에 처음 가서 느꼈던 분위기가 사실은 오히려 서천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소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천안 아산권처럼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정책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를 비롯해서 숱하게 우리가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충청남도는 정작 불균형 발전 정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한 3, 4개월 계속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것이 충청남도의 전체 지역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 해서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의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데는 해양 레저 관광, 뭐 해양 치유 산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바 있지만은 보령시와 충청남도가 같이 정책 협약을 맺은 그 자동차 튜닝 산업, 아주 자동차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튜닝 산업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천 같은 데는 실제 이미 생태원하고 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84만 평의 국가 생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10월에 방문하셨을 때 충청남도의 해양 신산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수부와 협의하고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해양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서천에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이쪽 보령에는 아까 말씀드린 해양 레저 관광과 해양 치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달라는 것이 저의 요구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충청남도는 충분히 비교적 공감을 얻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서천 21번 국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이 보령서천 21번 국도가 이 서천하고 보령 지역 이 한 구간만 안 됐었습니다. 제가 한 군수되고 7, 8년 동안 계속 국가하고 그걸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되다가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정종환 장관이 국토부 장관 했었고요. 그때 이제 도로국장이 뭐 충남 예산 출신의 이재용 국장이 있었고 기재부의 이제 노델의 차관보가 그때 서천 출신의 노델의 차관보가 있을 때 제가 정종환 장관한테 달려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 서천 남쪽으로 다 되어 있고 저기 웅천 북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구간만 빠진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이제 계속 중앙정부의 얘기는 소위 자동차 운행 대수가 타당성을 넘기에는 이게 좀 모자란다. 이 논리 가지고 계속 거부했었는데 도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아래 위로 4차선이고 여기만 2차선인 것은 이거 효율성 측면에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 구간을 예타를 통과를 시켰어요. KDI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예타 통과해가지고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천부터 그게 공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보령에서 밑으로 한 구간이 됐는데 마지막 세 구간 중에 하나의 가운데가 사실은 어느 순간에 국비가 굉장히 뭐 그때 4대강 사업인가 뭐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SOC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 구간이 날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국토의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령 시민들이 지난번에도 실제 이 지역을 가지고 뽑아주지는 않았거든요. 약간의 이제 경향성은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소지역주의 뭐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봐요. 보령 시민들이 과연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할 거라 보고, 지난번에는 뭐 저쪽이 여당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가 진짜 보령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자동차 튜닝 산업이나 뭐 해양 치유, 해양 레저 관광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을 제가 제시하고 LNG 발전소 전환 이런 문제를 제시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까지 제시된 사업들을 적어도 책임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보령 시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보수적인 서천에서 민주당으로 3선을 했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13개 군의원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을 때 도의원만 딱 2분, 30년 야당한 분 2분 출마해가지고 제가 군수에 당선됐는데요. 아무리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저는 시민들이, 군민들이 사람에 대한 능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면은 당에 관계없이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선거도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패배한 선거는 아닙니다. 여기 도의원 계시지만 4분 다 서천 보령에서 도의원 민주당이 당선됐고요. 서천에서는 우리 조동준 의장이 지금 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령에서도 6대6 부의장 선수에 밀려가지고 부의장 되셨는데, 실제 내용 선거를 보면은 선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결코 패배한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승리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저한테 진짜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힘이 되고 있고 저는 또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가 그러한 사업들을 실천해낼 것이냐, 이것을 국민들은 시민들은 군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저 나소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천군수 12년 동안 하면서 여든 야든 당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부터 대규모 국책사업 이러한 것들을 이 지역에 유치한 거는 사실 나소열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글쎄요, 보령에나 서천에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100년의 밑그림을, 보령의 진짜 100년의 미래를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그려갈 것이냐. 그런데 서천은
실제로 생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산업단지 해양생물 자원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해양 관련해서 인큐베이터 사업도 이번에 뭐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바이오뱅크 등등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도 유치하게 되고 생태 관련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텐데 저는 보령도 진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 뭐냐 저는 이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우리 보령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또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보령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입니다.